자, 2026년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판도를 바꿀 돈, 무려 250조 원입니다. 정부가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이 생산적 금융이라는 거대한 보물지도, 과연 그 안에는 어떤 기회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그 지도의 핵심을 파헤쳐서 돈의 흐름을 먼저 읽는 투자자가 되는 법,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250조 원, 상상이 가시나요? 만약 이 어마어마한 돈이 특정 산업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럼 어떤 기업들은 정말 로켓처럼 솟아오를 겁니다. 오늘 제 분석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바로 그 로켓에 올라탈 수 있는 날카로운 눈을 갖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하는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날카로운 질문과 피드백 덕분에 오늘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주식시장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죠. 마치 결과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데이트 같달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하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성장의 함정에 빠졌는지 냉정하게 진단하고요. 그 해결사로 등판한 생산적 금융의 정체가 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250조 원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5대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지 집중적으로 분석한 뒤에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실전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시죠. 자, 모든 큰 이야기에는 그 배경이 있기 마련이죠. 이 거대한 정책이 도대체 왜 나오게 됐는지 알려면 먼저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장의 함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 이게 바로 한국 경제의 현재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파랑선이 꺾이는 각도 좀 보세요. 2000년대 초만 해도 5%를 훌쩍 넘던 잠재 성장률이 이제는 2%는커녕 1%대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경기 부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경제의 엔진 자체가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구조적 위험 신호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인데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시중에 풀린 그 막대한 자금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투자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고여서 썩고 있다는 거죠. 경제의 혈액인 돈이 돌아야 할 곳으로 흐르지 못하는 금융 동맥경화. 바로 이게 저성장의 진짜 원인입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눈으로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시중에 풀린 돈, 그러니까 통화량은 4천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아주 풍부합니다. 돈은 넘쳐나요. 근데 문제는 오른쪽 차트입니다. 이 늘어난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 압도적으로 높은 파란색 막대, 바로 가계, 그중에서도 부동산으로 다 쏠렸습니다. 반면에 혁신을 일으켜야 할 기업, 저 회색 막대로는 돈이 거의 가지 않았어요. 이건 마치 심장으로 가야 할 피가 다리 한쪽에만 몰려서 퉁퉁 붓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설령 돈이 기업으로 간다고 해도 그 돈이 어떤 기업으로 가느냐가 또 문제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긴 하는데 대부분 담보 잡기 좋은 전통 제조업이나 부동산 관련 업종에만 몰려 있습니다. 정작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첨단 기술 산업 비중은 어떻습니까? 고작 7% 남짓입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보다는 당장 안전한 담보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아주 낡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점을 좀 심각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해결사를 만나봐야겠죠. 이렇게 꽉 막혀버린 한국 경제의 혈관을 뚫어주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 바로 생산적 금융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를 잠깐 보시겠어요? 과거에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처럼 신산업을 키우려는 정책은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생산적 금융은요, 이전과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요? 과거 정책들이 특정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돈이 흐르는 길, 즉 금융 시스템 그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자본 흐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아주 담대한 계획이죠.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목마른 밭에 물 몇 바가지 퍼다 주는 게 아니고요. 아예 물길, 수로 자체를 새로 파서 가뭄이 든 미래산업 파트로 물이 저절로 아주 넘치도록 흘러가게 만들겠다. 이런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인 겁니다. 우리가 이 정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물길을 파는 데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바로 이겁니다. 250조 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50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가진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정부의 의지를 갖고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건 관련 산업과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파도에 올라탈 서핑보드를 미리 준비해야겠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돈, 이 250조 원이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그 목적지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바로 이 차트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기업의 돈이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파란 선과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 회색 선의 움직임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요, 부동산 같은 곳에 묶여있는 가계자금의 딱 10%만 혁신기업으로 옮겨줘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0.3%포인트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에요. 정부가 돈의 물길을 바꾸려는 명확한 정책 목표이자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투자 시그널인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다 좋은데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하냐고요? 250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5개 핵심 산업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 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250조 원짜리 보물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에서 정책 규모, 산업의 성장 단계 같은 여러 기준을 종합해서 어떤 산업이 이 돈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지 점수를 매겨서 순위까지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 지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도를 함께 펼쳐볼까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5대 산업은 바로 로봇, 바이오 백신, 반도체, AI, 그리고 항공우주 방산입니다. 왜 하필 이 산업들일까요?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로봇. AI 기술을 현실 제조업과 연결하는 핵심 고리죠. 둘째, 바이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 위험도 커서 정부의 장기적인 자금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셋째, 넷째, 반도체와 AI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젠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특히 AI에는 정책 자금의 무려 4분의 1, 25%가 집중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항공우주 방산. 정부 주도 없이는 아예 성장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자본 지벽적 산업입니다. 어때요? 전부 생산적 금융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제 20년 실정 투자 경험을 걸고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강력한 정부 정책이 밀어주는 시장에서는요. 여기 언급된 상위 3개 섹터의 대장주들은 앞으로 2, 3년간 70% 이상의 확률로 시장 수익률을 가뿐히 뛰어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는 보물지도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요, 보물찾기 여정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죠. 이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 수익으로 만들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실전 투자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 테마주 투자는요, 제가 보기엔 F1 레이싱이랑 똑같아요. 속도감은 정말 짜릿하지만 안전벨트 안 매면 한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전벨트는 반드시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첫째, 분산 투자. AI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 안 되겠죠. 로봇,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여러 섹터에 나눠 담으세요. 둘째, 손절 원칙. 정부 정책이라는 게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를 대비해서 기계적으로 손절할 가격을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 반짝하고 끝낼 테마가 아니라 2026년까지 이어질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이 큰 파도의 진짜 과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말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시장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시그널은 결국 돈의 흐름입니다. 특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먼저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출발선에서 압도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2026년까지 우리 경제에 펼쳐질 거대한 변화의 지도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거대한 기회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얻으신 이 지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보물찾기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장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네요. 이 시험에서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